그날 밤이었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로 나오니 불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 손주의 책상을 뒤지고 있었다. 새언니. 지연이 화들짝 놀랐다. 아, 미영 씨, 지금 뭐 하세요? 그냥 학용품 좀 찾으려고. 미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학용품을 서랍 깊숙이 찾나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새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님, 더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미영 씨, 지금 우리 사정 알잖아. 빚이 얼만데.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신이 갚아. 빚을 당신이 갚을 거야?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미영 씨, 난 우리 가족 지키려는 거야. 그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에도 미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태수는 정숙과 함께 절에 갔다. 정숙이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경례를 걸었다. 그때 한 노스님이 태수를 바라보다 걸음을 멈췄다. 혹시 김태수 씨? 태수도 놀랐다. 저를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사모님과 함께 오셨었죠. 태수는 기억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년 이 절에 왔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부탁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정숙도 놀란 표정이었다. 태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스님은 합장만 하고 돌아섰다. 그날 오후 성호는 은행에서 나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성호 씨, 다음 주까지 상환 안 되면 경매 들어갑니다. 성호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미영이 보고 있었다. 미영은 천천히 다가왔다. 오빠.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끝난 것 같다. 미영이 물었다. 빚이 얼마야? 성호는 힘없이 말했다. 4억. 미영은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성호는 눈물을 삼켰다. 사업한다고 욕심냈어. 다 내 잘못이야. 잠시 후 성호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다. 나도 내가 싫다. 미영은 처음으로 오빠의 등을 토닥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하자.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평생 효자인 척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켜.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안을 열어보니 낡은 황동 열쇠가 들어 있었다. 사라졌던 그 열쇠였다. 그리고 메모 한 장. 금고는 아직 열지 마십시오. 재혼을 막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메모를 바라봤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숙이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숙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윤정숙 씨를 데리고 싶으면 혼자 오십시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누구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태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숙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재혼 반대를 넘어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비밀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로 나오니 불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 손주의 책상을 뒤지고 있었다. 새언니, 지연이 화들짝 놀랐다. 아, 미영 씨, 지금 뭐 하세요? 그냥 학용품 좀 찾으려고. 미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학용품을 서랍 깊숙이 찾나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새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님, 더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미영 씨, 지금 우리 사정 알잖아. 빚이 얼만데.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신이 갚아. 빚을 당신이 갚을 거야?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미영 씨, 난 우리 가족 지키려는 거야. 그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에도 미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태수는 정숙과 함께 절에 갔다. 정숙이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경례를 걸었다. 그때 한 노스님이 태수를 바라보다 걸음을 멈췄다. 혹시 김태수 씨? 태수도 놀랐다. 저를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사모님과 함께 오셨었죠. 태수는 기억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년 이 절에 왔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부탁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정숙도 놀란 표정이었다. 태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스님은 합장만 하고 돌아섰다. 그날 오후 성우는 은행에서 나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성우 씨, 다음 주까지 상환 안 되면 경매 들어갑니다. 성우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미영이 보고 있었다. 미영은 천천히 다가왔다. 오빠.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끝난 것 같다. 미영이 물었다. 빚이 얼마야? 성우는 힘없이 말했다. 4억. 미영은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성우는 눈물을 삼켰다. 사업한다고 욕심냈어. 다 내 잘못이야. 잠시 후 성우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다. 나도 내가 싫다. 미영은 처음으로 오빠의 등을 토닥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하자.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평생 효자인 척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켜.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안을 열어보니 낡은 황동 열쇠가 들어 있었다. 사라졌던 그 열쇠였다. 그리고 메모 한 장. 금고는 아직 열지 마십시오. 재혼을 막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메모를 바라봤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숙이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숙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윤정숙 씨를 데리고 싶으면 혼자 오십시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누구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태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숙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재혼 반대를 넘어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비밀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태수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태수는 이름을 확인했다. 박준식? 손끝이 떨렸다. 정말 준식이 맞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민번호도 일치합니다. 태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았다. 성우가 물었다. 아버지, 누구예요? 태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다. 내 평생 가장 미안한 사람이다. 은행을 나온 뒤 성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태수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35년 전 이야기다. 그때 나랑 준식이는 같이 작은 공장을 했다. 성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사업이 잘 됐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잘 됐지.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썼다. 거래처가 부도났다. 태수는 먼 하늘을 바라봤다. 준식이는 모든 걸 잃었다. 집도, 가게도, 가족도. 성우는 숨을 삼켰다. 그럼 아버지 때문입니까?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책임도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랍을 열었다. 갈색 봉투를 꺼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여보,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와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 영희의 글씨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태수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꼭 읽어주세요. 당신은 평생 준식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는 계속됐다. 준식 씨에게는 내가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금고 안에 있습니다.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는 순간 멍해졌다. 금고.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미영이었다. 아버지, 미영은 편지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와라.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앉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재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태수는 딸을 바라봤다. 왜 마음이 바뀌었냐? 미영은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와 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가 정숙 아주머니를 아버지 곁에 있어 달라고 했더라고요. 태수는 말없이 사진을 받았다. 사진을 쓰다듬는 손이 떨렸다. 영희, 당신은 끝까지 나를 걱정했구나. 그때 성우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숨이 차 있었다. 큰일 났어요. 박준식 씨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냐? 성우는 힘없이 말했다.
요양병원입니다. 말기암이래요. 태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3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 평생 사과하지 못한 사람,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품에 안았다. 내일 준식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병실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박준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버스 안에서도 그는 창밖만 바라봤다. 준식아, 이번에는 꼭 사과하마. 요양병원, 복도 끝 병실, 간호사가 말했다. 박준식 어르신? 창가 침대입니다. 태수는 천천히 걸었다. 침대에는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태수는 한눈에 알아봤다. 준식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태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태수냐? 그 한마디에 태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태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 말 하려고 왔냐? 태수는 울먹였다. 평생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준식이 웃었다. 난 벌써 잊었다. 태수는 놀랐다. 정말이냐? 준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미워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 병실은 조용했다. 두 노인의 눈가에는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시 후 준식이 물었다. 영희는?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8년 전에 먼저 갔다. 준식도 눈을 감았다. 좋은 사람이었지. 태수는 갈색 봉투를 꺼냈다. 영희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준식은 놀란 얼굴이었다. 나한테? 태수는 편지를 건넸다. 준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식 씨, 태수 씨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평생 당신에게 미안해하며 살 겁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서로 용서해 주세요. 준식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눈물이 글씨를 적셨다. 영의 시답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태수, 금고는 열어봤냐? 태수가 놀랐다. 너도 금고를 알고 있었냐? 준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영애 씨가 나한테도 말했거든.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태수랑 같이 열어보라고. 태수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뭐가 있는데? 준식은 천천히 말했다. 나도 모른다. 영애 씨가 끝까지 말 안 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객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문 밖에는 윤정숙이 서 있었다. 태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숙 씨. 정숙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말도 없이 떠나서. 태수는 다가갔다. 왜 그랬습니까?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있으면 자녀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입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준식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영애 씨,
당신, 사람 보는 눈은 끝까지 틀리지 않았네. 그날 병원을 나오며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 이제 재혼은 그만두죠. 태수는 걸음을 멈췄다. 왜요? 정숙은 애써 웃었다. 전 사랑보다 당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태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숙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사라졌던 황동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안방 장롱 뒤에 작은 철제 금고 앞에 섰다. 열쇠를 천천히 꽂았다. 철컥. 3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금고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태수는 황동 열쇠를 돌렸다. 철컥.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돈이 없었다. 금덩이도 없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리고 흰 봉투 하나. 태수는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들 싸운 건가? 그는 봉투를 먼저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수 씨에게.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태수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없는 세상이겠지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편지는 계속됐다. 당신은 늘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합니다. 혼자 살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꼭 다시 행복해지세요. 태수는 끝내 고개를 숙였다. 영희, 당신은 정말. 그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반대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늙어서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때였다. 상자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나왔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우와 미영에게. 태수는 한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두 남매를 불렀다. 저녁, 성우와 미영이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태수는 편지를 건넸다. 엄마가 너희한테 남긴 거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한다. 아빠를 혼자 두지 말아라.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희보다 아빠가 더 힘들다.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거실은 조용했다. 성우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영도 흐느꼈다. 우리가 엄마 뜻을 거스른 거네. 태수는 말없이 두 남매를 바라봤다. 성우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재혼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태수가 물었다. 그럼 왜였냐? 성우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무서웠습니다. 빚 때문에 집을 잃을까봐, 상속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욕심을 냈습니다. 태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솔직해졌구나. 미영도 울면서 말했다. 저도 오빠 말만 믿었어요. 아버지가 사기당하실까?
그것도 걱정했지만 결국 재산을 먼저 생각했어요. 태수는 두 남매를 바라봤다. 화가 나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보다 안쓰러움이 먼저였다. 잠시 후 태수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잔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밑에 서류 한 장이 있었다. 공증 유언장.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태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 재산은 누구에게도 미리 주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사용한다.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눈다. 단, 나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성우가 놀랐다. 엄마가 이미 다 준비했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봤다. 그날 밤 태수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내일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태수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네, 박준식 어르신께서 위독하십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5년을 기다린 용서.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룻밤뿐이었다.